소리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오케이만 좀 눌러주시면. 네. 오늘은 특별히 메디케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이 소개는 하시겠지만 제가 있는 현재 버지니아에서 종합보험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계시는 로렌스 리 본부장님 모시고 보험회사 이름은 스마트 보험입니다. 저희 회사와 협업을 한 회사죠. 예, 그래서 지금 핫한 토픽이 메디케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그 스마트 보험에서 메디케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로렌스 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만나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스마트 보험은 어떤 회사인지 그래도 회사 소개를 조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본부장님? 그러면 저희가 감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공유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신다고 신호를 주셔서. 네, 저희가 지금 그 회사는 함께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자는 뜻으로 투게더 위켄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구호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어, 네. 저희는 지금 한 전국에 한 300명 이상의 에이전트 분들이 다양한 스테이트에서 활동 중에 계시고, 그리고 30개 스테이트 이상에서 저희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보험 회사고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저희가 지금 저희 에이전트가 있고, 저희가 메디케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뭐 집보험, 자동차 보험, 그리고 그룹 건강보험까지 취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음. 음. 오케이. 회사 소개가 끝나셨군요. 네, 네. 보기보다 굉장히 그 인원수도 많고 여러 군데를 커버를 하시네요. 네. 네, 저희가 출발은 버지니아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네. 네, 여기 DMB 에어리러라고 저희가 예. 메릴랜드, 버지니아, DC 이렇게 붙들어서 음. 말을 하는데 네. 좀 회사가 사세가 커져서 지금 네. 여러 스테이트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경험이 많은 그런 회사를 저희가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메디케어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필드에 좀 나가 보면 그 65세 이상이 이제 메디케어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65세가 안 되신 분들한테 가끔 여쭤보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뭔가 좀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 오신 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연령이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구분을 해 주실 수 없을까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 네, 진짜 네. 한 끗 차이죠. 예, 한 끗 차이 메디케까지는 좋습니다. 같은데 어냐 이드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 장표를 잠깐 띄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조건으로 보면 메디케어를 좌지우지하는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은 연령과 그리고 이민 상태예요. 이민 상태라고 하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뭐 이도저도 아닌 상태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중요한 그 관건이 되겠고요. 반면에 메디케이드는 제일 중요한 건 자산 상태예요.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연령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가장 다른 점은, 메디케어는 연령이 65세 이상이셔야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고, 네, 메디케이드는 연령과는 상관없고 자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 조건 보시면 뭐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결국은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셔야 되는 거고요. 메디케이드도 아무나 주지는 않아요. 물론 주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주는 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되고요.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좀 기준이 나뉘는데 65세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미국 정부가 매년 FPL이라고 그 Federal Poverty Level이라는 걸 정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빈곤 지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에 보면 133%가 되지 않은 경우에 65세가 안 되신 경우는 그러면 메디케이드를 받게 되세요. 2인 가구 기준으로 봤으면 도대체 133%가 뭐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연소득이 2인 가족 기준으로 28,129불 50전이 미만으로 내려가셔야 메디케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그 기준이 더 내려가요. 80%로. 그래서 월소득이 1인 가구는 1,064불, 뭐 2인 가구는 보시는 것처럼 돼 있고 또 중요한 건 엔드 조건이에요. 월소득만 저렇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자산이 1인 가구인 경우는 은행에 있는 돈이 2,000불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상당히 적게 느껴지실 텐데 2,000불이 넘으시면 안 되고 2인이 안 되는 경우도 거기에 적혀 있는 그 금액을 넘어가면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음. 있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는 정말 그 과일로 따지면은 바나나와 딸기 같은 느낌인데 완전히 비교할 순 없네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65세면 누구나 다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네, 시기는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네. 또 그 메디케어도 아까 보셨다시피 세부 조건이 좀 음. 아까는 크게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가입 시기로는 65세가 되시는 해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생들이 65세가 되셨어요. 65세가 되시는 그 해에 본인 생일월이 있으실 거예요. 이 생일월 전후 3개월 그리고 생일월 포함해서 전체 7개월 동안에 본인이 미국 정부에서 운행하는 메디케어 제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9월이니까 9월생이라고 하시면 60년 9월생이라고 하시면 8, 7, 6 6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9월이니까 10, 11, 12,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파트 A, B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게 기간이고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매년 갱신을 하셔야 되는데 갱신 시기는 나라에서 시기를 정해놨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약 3개월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요 시간 내에 내년도 플랜을 바꾸실 수 있는데 여기서 바꾸는 건 파트 A와 B를 바꾸는 게 아니고 뭐 많이 아시는 것처럼 어드밴티지 플랜이라는 것을 바꾸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아까 65세 이상이시고 영주권자, 시민권자여야 되는 것은 반드시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파트 A와 파트 B라는 그런 두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메디케어는. 파트 A 같은 경우는 열심히 미국에서 일을 하셔서 세금을 열심히 내셔서 크레딧이 40크레딧 이상을 쌓으신 분. 그러면 1크레딧은 세금을 내서 그러니까 3개월, 1분기가 지나면 1크레딧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 40크레딧을 하시려면 10년 동안 세금을 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시면서. 그런데 대부분은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셨다면 크게 문제 없이 이 조건을 충족하나 그런데 저희 같이 이민 사회들, 그러니까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케이스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오셨거나 아니면 오셨다고 해도 일을 좀 덜 하신 경우 같은 경우 크레딧이 40크레딧이 안 되셔서 파트 A 같은 경우는 돈을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29크레딧 미만인 경우, 이하인 경우에는 월 518불씩 내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30에서 39 크레딧인 경우에는 258불을 계속 내셔야 돼요. 그게 올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올라가요. 여기 옆에 보시면 26년도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상승폭이 좀 클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근데 아직 확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파트 B라는 게 있는데 파트 B는 이거는 누구나 돈을 뭐 40크레딧이 됐건 뭐 지금 막 왔건 상관없이 가입과 동시에 매월 돈을 내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내시는 겁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메디케이드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낮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메디케이드에서 파트 B 보험료를 대신 내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파트 B 보험료를 다달이 내지 않으시는데 그 이외에는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여기 적힌 것처럼 1인이나 2인 경우 조금 다른데 1인 경우는 네, 10만 6천 불 미만인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185불을 내세요. 2인 가구는 한 2배 정도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득이 높은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10만 6천 불 이상 벌고 대신 13만 3천 불 이하인 미만인 경우에 이런 분들은 74불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러면 259불을 내시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뒤에도 돈을 더 많이 버시면 그만큼 계속 금액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파트 B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뭐 갑자기 파트 A, B 얘기하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자, 미국에는 그 저희가 메디케어는 상품이 아니에요. 저희가 뭐 취사 선택하는 상품이 아니고 이건 미국에만 있는 65세 이상 미국 그 영주권자 이상인 사람에게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파트 A와 B라는 게 있어요. 근데 파트 A가 커버하는 것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커버해 주는 게 파트 A예요. 그리고 파트 B는 내가 닥터를 만나고 수술을 하고 그런 메디컬 코스트를 커버해 주는 게 파트 B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병원에 입원하는 돈도 보장을 해주고 내가 의사를 만나면 의사를 만나서 의료 행위를 되는 서비스를 받으면 그 부분도 커버를 해줍니다. 요 파트 A와 B가 미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페널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가입해야 되는 그 7개월 동안에 이거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데 특히나 파트 B 같은 경우는 한번 내가 그 페널티 조건에 충족이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페널티를 계속 내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 두 개 이외에 파트 D라는 게 있는데 D는 이제 주럭이에요. 약보험을 이야기하는 거고 파트 C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저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라고 요즘 많이 부르는데 요 두 가지를 부가적으로 개인이 선택해서 개별 보험사 그러니까 프라이빗 컴퍼니죠. 그런 보험사에서 내가 추가로 돈을 내고 혹은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보험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커버해 주지 않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약보험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파트 B와 마찬가지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약보험은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옵션 1, ABD 기본이에요. ABD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페널티를 내지 않으세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적힌 파트 C는 뭐냐? 파트 C는 뭐냐? 파트 C는 앞서 말씀드린 A, B를 보완적으로 더 보장해 주는 그런 커버리지가 있고 동시에 약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ABT 약보험을 안 하면 벌금을 냈었는데 약보험을 하지 않고 ABC를 하면 C에는 약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동시에 A와 B 여기서 커버하면 미국 정부가 100%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도 그 본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뭐 디덕터블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고
파트 B 같은 경우는 100% 해주는 게 아니고 80%만 미국 정부가 해주고 20%는 개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C라는 것들에 그 아까 제가 A, B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C를 가입을 하면 그 부족한 80% 혹은 입원비 부분에 대해서 어드밴티지 플랜이 보완적으로 더 보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플리먼이라는 얘기 많이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추가적으로 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입을 하건 안 하건 사실은 페널티랑은 무관하세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서플리먼이에요. 완전 보완하는 보험인데 이 보험을 가입하면 다달이 대신 돈을 좀 많이 내세요.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나 아까 말씀드린 파트 B에서 80% 하고 나머지 20%가 남는 부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개념이 미리 좀 보험료를 내놓고 내가 아플 때 좀 가져다 쓴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서플리먼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 있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페널티를 내지 않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경우 이외의 경우는 무조건 페널티를 내시는 거예요. 첫 번째, A, B, D를 가지고 계시면 페널티를 내지 않으세요. 하지만 보장 내용은 조금 빈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 B, D를 가지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서플리먼, 다달이 내가 좀 돈을 내서 비용적으로 부담은 되나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커버리지 와이즈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페널티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옵션은 A, B, C입니다. C가 된다는 얘기는 약보험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여기다 D도 할래. 그거는 안 돼요. A, B, C만 가능하세요. C가 되면 비용적으로 다달이 내는 돈이 서플리먼트는 훨씬 적거나 아니면 없으세요. 하지만 커버리지는 옵션 2보다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 1, 2, 3에 따라서 커버리지와 가격이 많이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재정 상태 여기서 여러분 다 이거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살짝 머리가 아파지려고 그래서 메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 주고 저도 인제 곧 있으면 이거를 인제 해야 되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관심 갖고 들었는데 내 재정 상태와 그다음에 내 수입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커버리지가 필요한지는 직접 이제 상담을 받으면 자세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질문이 있는데 이 메디케어 가입 시 돈을 안 내는다고 얘기가 있던데 왜 돈을 안 내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네. 약간 맞물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네네. 메디케이드가 있으시면 사실 메디케이드가 파트 B 보험료를 커버를 해 줘요. 해줘요. 네. 근데 저희가 음. 진짜 보통 흔히 얘기하는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요. 네.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음.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요?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미국 정부에서 해주는 파트 A와 네. B도 메디케어에 가입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메디케어에 가입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파트 C나 네. 약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요. 이런 음.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음. 엄격하게 구분을 한다면 음. 아까 미국 정부가 해준다는 파트 A와 B는 저희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예, 메디케어. 그래서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요. 네. 사실 그렇게 되면 파트 B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네. 혹은 크레딧이 모자라는 분은 음. 파트 A에 대한 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크레딧 예, 점수가 0 에서 맞습니다. 20 이냐에 따라 따라서 다를 달라진다. 수 있고, 그리고 예.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 이외에 어드밴티지 플랜 가입하거나 네. 약보험을 가입하거나 혹은 서플리먼을 가입하는 것도 저희가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음. 그쪽에서 약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어드밴티지 플랜도 예. 보험료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예. 있는 것도 있어서 있는 네. 걸 가입하면 보험료가 발생하겠죠. 그렇군요. 서플리먼은 없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돈 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플리먼은 돈을 좀 내는군요. 예, 뭐 아까 커버리지가 좋다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뭐 65세부터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네. 같은 경우는 한 뭐 150불 정도 내시는데 네. 현재 뭐 네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예. 연세가 한 고객 중에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한 400불까지 내는 거 봤어요. 아 그래요. 계속 오릅니다. 이게 살짝 충격적이네요. 그 은퇴하면 메디케어나 이런 거 우리가 사용할 때 돈 하나도 안 내고 다 국가에서 공짜로 받는 줄 알았는데 400 불까지도 낼 수 있다. 물론 뭐 그 내가 또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좀 맞아야지 되긴 네, 하겠지만 맞습니다. 참 또 충격적인 또 소식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럼 메디케어 가입 시 플랜에 따라 어떤 베이직만 하게 되면 돈을 좀 안 낼 수도 있고 네, 또 그쵸. 서플리멘탈이나 이런 거 하면 돈을 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세미나를 위해서 참 여러분들하고 그 설문조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좀 젊은 나이는요 멀쩡하죠. 이빨 멀쩡하시고 잘 들리시고 잘 보이시죠? 예. 근데 나이가 들면 뭐가 생기나요? 백내장 생기고 이빨 안 좋고 잘 안 들려요. 그랬을 때 그런 뭐 히어링 에이드라든지 또 치과의 보조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어. 그래서 네. 요즘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그 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B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거를 서플리먼은 사실은 연세 드시고 적금이 거의 없으신 상태니 웬만한 부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서플리먼을 계속 유지하고 가신다는 게. 네네. 그래서 많이 가입하시는 게 어드밴티지 플랜 혹은 파트 C라고 불리는 겁니다. 음. 그 안에는 어. 당연히 메디컬적인 것들을 커버해 주는 내용이 주겠지만 네. 그 부가적으로 받는 베네핏들이 있으세요. 방금 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덴탈, 덴탈. 예. 비전, 네. 네, 눈에 그리고 관한 것도 예, 그리고 있어요? 히어링 에이드, 아 보청기 예. 이렇게 부가적으로 음. 보험사에서 음. 플랜에 음. 넣어주는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어떤 플랜 같은 경우는 뭐 덴탈을 네. 뭐 1,000불, 2,000불, 3,000불 예예. 이렇게 연 기준으로 주고 네네. 네. 본인이 저희는 이제 멤버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멤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음. 히어링 에이드는 네, 보청기를 뭐 한쪽씩 뭐 500불 그러니까 회사마다 다릅니다. 뭐 1,000불 네. 지원하는 데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안경 같은 경우도 네. 달에 안경도 1년에 예, 150불, 뭐 어. 200불 이렇게 뭐 프레임이나 렌즈를 음. 하실 수 있도록 네, 네. 하는 그런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싸게 많은 베네핏으로 제공을 받을 수 있다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캐시 지급도 받는다. 약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 보조도 있다 그러는데 다 그런 게 포함이 되는 네. 내용이군요. 아 이게 근데 사람마다 근데 예. 각 공이 같이 적용이 되면 좋은데 사실 네. 상황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네. 뭐 재산 네. 상태도 네네. 다르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품을 잘 고르셔서 네.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베네핏이 네. 있는 것들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상담을 잘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런 분들 간이 많이 계시거든요. "아 내 친구가 이런 베네핏 받았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금융 필드에서 일하지만 저는 이제 보험 상품을 많이 파는데 "내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 주세요." 그럼 "우리 그거 맞지 않는다."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내 친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란히 이웃한 가족끼리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도 예. 베네핏이 달라요. 음. 왜냐하면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은 사실 베네핏 쪽으로 보면 네. 메디케어 있고 메디케이드도 있는 분들을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음. 그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은 훨씬 더 음. 리치한 플랜들이에요. 아까 예. 말씀하신 뭐 캐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그로서리나 음. 아니면은 유틸리티까지 낼 어. 수 있는 다달이 돈을 뭐 300불, 400불씩 주는 플랜도 있어요. 예. 그렇군요. 근데 그런 상품의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을 하시려면 메디케이드가 있으셔야 돼요. 아. 그런데 음. 나라란 이웃이지만 한국 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해서 메디케이드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세요. 음. 메디케이드 있으시면서 벤츠 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큰 집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네. 보니 옆에 있는 친구 봤더니 저 친구는 다달이 뭐 받는 것도 많고 막 이러는데 나는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저 친구가 메디케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안 하죠. 예. 예. 본인이 메디케이드 있다는 얘기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봤을 때는 사는 게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아 내 친구는 뭐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음. 받고 그것도 받는데 왜 나는 안 되냐." 네. 예. 그러면 저희는 말씀드리죠. "나중에 진솔한 대화를 한번 친구분이랑 나눠 보시라."고. "비밀이 네. 있다." 어. 네. 비밀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사이는 좀 진솔하지 않은 사이셨군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 개 넘어갈게요.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한 분이라도 이렇게 싼 게 좋고 해서 이렇게 자주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뭐 로케이션이 물론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레인지의 베네핏이 필요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옮기시는 게 자주 하시는 게 괜찮은 건가요? 회사 입장에선 좀 어떠세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 네. 메디케어 에이전트가 좋은 점은 네. 플랜을 뭘 파는지에 따라서 그 음. 커미션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아 어떤 네. 플랜을 하셔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러고 음. 고르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이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주 음. 옮겨 다니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메디케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메디케어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한 번 가입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건 바꾸는 게 아니고 음. 보통 메디케어 "내가 바꿨어. 뭐 가입해." 이런 얘기를 할 때 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티지 플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음. 어드밴티지 플랜은 어차피 1 년에 한 번씩 바꾸실 수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최소 1 년에 한 번씩은 당연히 바꾸실 수 있고 물론 유지하실 수도 있지만 음. 근데 중간에 이사를 했다거나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중간에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어. 네 자격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특수한 경우는 바꾸실 수 있다는 예.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런 또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살다가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혹시 메디케어 혜택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게 좀 있을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아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네. 그 본인이 장애를 받는 게 그러니까 65 세가 안 된 경우에 네. 65 세가 안 된 경우에도 아까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인 된 분은 당연히 된다고 말씀을 음. 드렸지만 네. 미국 정부에서 65세 미만인 사람한테도 메디케어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65세 예. 미만인데도요. 그 경우가 바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예요. 예. 오케이. 장애가 발생하면 네네. 네 미국 정부에서도 메디케어를 어 자격을 부여하는데 단 예. 그러니까 장애 조건도 사실 등급이 있겠죠. 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장애 그러니까 중증 장애여야 되는데 그 음. 조건은 상당히 예 음. 좀 그러니까 난해해요. 그리고 저희가 음. 그거를 진단할 방법도 없고 하지만 음. 뭐 다양한 어떤 이제 질병들이 있는데 뭐 루게릭 병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슨 뭐 신장 투석을 해서 더 네. 이상 인제 신장 이식을 네네. 받으셔야 된다든지 네네. 예 뭐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 음. 중에 음. 그런 분들 중에서 65세 미만인데 네. 24 개월 이상을 24 네. 개월이요? 예 예. 24 개월 이상을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 그런 네. 분들은 24 개월이 넘어가면 네. 메디케어 AB의 자격을 부여받으세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네. 가서는 네. AB를 신청하셔도 되고 네네. AB가 나오면 당연히 음. 어드밴티지 플랜도 하실 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케이. 그때부터는 좀 네. 정부로부터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군요. 다행히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중한 질병이 생겨서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장애인 연금 수령을 2년 이상 하면 메디케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2 년을 받을 때까지 그 수속하는 시간과 그런 게 다 내가 지금 장애인이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장애인 연금이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면 이제 한 네. 몇 개월 걸리긴 하는데 예 네. 몇 개월 안에는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인제 그게 알고서 신청하는 분도 있고 그걸 모르고 견디다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최소한 본인이 그걸 받을 때까지는 뭔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당장 수입도 끊어질 거고 메디케어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아니 메디케어가 아니라 저기 병원 비용 같은 게 많이 이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그런 롱텀 케어 같은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가적으로 그런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 메디케어 65세 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예. 예, 그래서 아마 자구책으로 뭔가 음. 보호 대책을 음. 강구하시면 예, 네.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좀 한국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들 미국에 오래 사시고 여기에 뿌리 내리고 그러실겠지만 또 한국에 또 가실 수도 있으시고 한국에서 누군가를 또 데려오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를 좀 해 봤는데요. 내가 한국에 나갔습니다. 65세 이전에 나갔어요. 이제 '나 여기 미국에 더 이상 안 있을 거야.' 하고 나갔다가 거기서 물론 미국에서 일한 크레딧은 좀 쌓여 있어요. 그랬을 때 한국에서 65 세가 되면 그 미국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공유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비단 한국에만 뭐 계실 이유는 없겠죠. 다른 국가에서 네, 거주 중에 65세가 되셔서 메디케어 이제 신청 자격이 생기신 경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고민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40 크레딧이 중요해요. 메디케어에서는. 그래서 40 크레딧이 있는 경우와 40 크레딧이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40 크레딧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트 A를 무료로 그러니까 보험료 내지 않고 무료로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경우 40 크레딧이 안 됐다라는 의미는 파트 A를 다달이 월 보험료를 내시고 사셔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첫 번째는 40 크레딧을 이미 달성하셔서 파트 A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런 경우 한국 혹은 그 이외의 국가에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신청을 하시면 아무 문제 없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못하실 경우에는 미국으로 복귀하셔서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3개월. 근데 물론 여기서 중요해요. 65세, 아까 말씀드린 7개월 윈도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7개월 윈도우 내에서 가입 기간 내에 가입을 못하시면 벌금을 내시는 거는 동일해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 사시더라도 65세가 되시면 전후 3개월 해서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복귀하는 것도 그 7개월 내에 복귀를 하시는데 7개월 차에 복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달에. 그러면 어쨌든 3개월이 연장되니까 그 안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 크레딧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돈을 내고 내가 파트 A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해외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세요. 미국에서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리 크레딧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갈 때 가더라도 '포리 크레딧은 채우고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네, 근데 뭐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네. 네, 또 다른 안은 제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40 크레딧이 사실 메디케어를 어떻게 받느냐에 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 미국에서 일한 포리 크레딧 정말 무시할 수 없는 메디케어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네, 아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더 얘기해 주실 거는 현재 없으시고요. 네, 제가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네, 될까요? 네. 다음 질문은 뭐냐면 이것도 그 한국에 관한 질문이에요. 미국에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다가 65세 넘으신 케이스죠? 그렇죠. 예. 한참 메디케어 이런 걸 받고 계시다가 '아 마음 변해서 나 저기 한국으로 갈래.' 그럴 네, 경우는 그런 경우 많으세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들이 많아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디케어를 이미 받고 계시는 상황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비단 이주가 아니어도 뭐 요즘 그 저희 그 고객들 보면
한국에 뭐 몇 달씩 나가 네. 계시거나 예. 1년 아니면 살기 뭐 이런 거 예 뭐 많이 이제 그런 거 쓰더라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중에 의외로 잘 모르셔서 좀 음.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경우들이 더러 계셨어요. 예, 음. 어떤 경우냐면 자, 첫 번째 한 달 미만, 그러니까 30일 미만으로 여행 다니실 때는 뭐 당연히 메디케어 유지하시겠죠. 뭐 사실 고민하실 이유도 없죠. 여행 가신 거니까 당연히 오시면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30일 이상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30일 이상이라고 하면 뭐 두 달도 되고 6개월도 되고 뭐 7개월 뭐 12개월 뭐 1년 2년 뭐 이런 경우들이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지만 중간에 왕왕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뭐 여러 이유 때문에 돌아오실 수 있겠죠. 이런 경우는 저희는 보통은 메디케어 A, B 혹은 D 혹은 C 다 유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나오신 경우에 만약에 다 난 취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가시는 경우에는 미국에 오시면 사실은 의료보험이 전혀 없으신 거죠. 취소하고 갔기 예,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아웃 오브 파켓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음. 근데 미국 정부, 그러니까 제가 왜 30일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냐면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이 living abroad, 해외에서 살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네. 사람이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네. 30일을 되게 중요하게 지금 보고 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 30일이 중요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메디케이드 받고 있는 분들. 그래요. 국가 그런 보조금 좀 분들은 네. 받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해외에 30일 이상 나가 있으면 메디케이드 끊길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겠네요. 네. 근데 예. 이제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냥 2달 갔다 오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가세요. 근데 갔다 오면 편지 와 있죠. 메디케이드 끊긴다고. 아. 그래서 이렇게 돼서 끊어지기 전에 살리셔야 돼요. 예. 음. 기회를 주긴 합니다. 근데 살리셔야 되는데 만약에 끊어지면 네. 다시 살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메디케이드 신청을. 그렇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끊이지 않게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30일 이상 뭐 좀 죄송한 말씀인데 메디케이드나 SSI라고 음. 연금 서플리먼트. 말고 예. 네, 그 돈 받고 있는 분들은 30일 이상 나가실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고 웬만하면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음. 그게 메디케이드 혜택 계속 받거나 SSI 받는데 영향이 없으실 거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는 이만큼 미국 살았으면 됐고 나는 네. 고향 땅에서 네. 살다가 네. 미치고 싶어. 이런 분들 예. 요즘 되게 많으세요. 네네. 역 맞아요. 이민하는 분들 많이 네네. 계세요. 네. 영구 이주하시는 거죠. 네. 귀국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파트 A, 그러니까 미국에서 살면서 포리 크레딧을 이미 네. 달성하셔서 네. 파트 A 돈 안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A를 없애실 이유가 없죠. 그쵸. 예, 예.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음. A는 그냥 돈 음. 안 내니까 살아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파트 B는 해약을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파트 B는 계속 돈을 내야 되잖아요. 올해 음. 같은 경우 월 185불 내시는데 내년 되는 그 200불 넘어가고 그 후년에는 계속 올라가는데 어차피 나는 미국에 네. 물론 아예 안 오시지는 않겠죠. 음.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음. 없는 상황에서 굳이 저걸 살려놓고 다달이 음.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으시죠. 한국 가면 음. 또 의료보험 네. 지역 의료보험 하시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그럼 그러니까 B는 해약을 하시고 가는 게 좋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음. 어드밴티지 플랜 네. 혹은 약보험 네. 혹은 서플리먼 같은 거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사실 굳이 유지하실 이유가 음.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돌발 질문이긴 네. 한데요. 이렇게 영구 이주 하기로 했다가 마음 바뀌어서 또 올 수도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저렇게 파트 A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파트 B는 해약을 하고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파트 B 살릴 수 있어요. 아. 신청하시면 되고 예. 단 나가 하신 기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파트 B가 해약된 기간 네네. 동안에 대한 벌금은 내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내십니다. 그 돈 벌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낸다고? 파트 B에서 발생하는 벌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냅니다. 아이고 짐이 하나 더 생기시네. 그러니까 영구 이주하실 때 쪼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시면은 또 그런 불이익이 또 생길 수 네. 있으니깐요. 그렇군요. 정말 한국에 갈 때 이런 단속을 잘하고 가셔야 되고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에이전트들도 많으시니까
손님들한테 귀한 정보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질문이 막바지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국에서 일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신 적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나요? 이를테면 여기에서 미국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한국에 있는 어떤 분을 만나서 뭐 데려온다든지 재혼이라든지 해서 미국의 어떤 크레딧이 쌓일 시간이 없이 온 배우자가 65세가 됐다라고 하실 경우는 그런 분들도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네. 질문은 저희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네, 전 그래서 좋은 질문만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것도 자료를 좀 만들었으니까 오, 잠깐 그러셨어요?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어떻게 할지 아시고 또 자료를 어, 만들으셨을까요? 약간 궁예끼가 있습니다. 아우, 네, 그러시군요. 정신법, 네, 네. 그런 것 좀 할 줄 압니다. 네.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일한 적이 없어서 크레딧이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 포리 크레딧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이민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은근 계세요. 남편분이랑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남편은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네. 돌아가셨어요. 미망인이세요. 그런데 음. 나는 일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일할 이유가 음. 없었기 때문에. 기회도 없었고. 이런 음. 분들 계시고. 혹은 영주권이 늦게 나온 거예요. 막 그렇죠. 뭐 그쵸. 뭐 불치 50 몇 세, 뭐 60 몇 세 예. 이렇게 늦게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불체자로 사셨거나. 예. 그래서 은퇴하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65세 전에 포리 크레딧 쌓을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맞 맞아요, 맞아요. 아까처럼 또 뭐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자녀 초청으로 늦게 오시는 경우. 네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포리 크레딧을 쌓을 방법이 없죠. 그쵸. 계속 일을 하지 않는 한 크레딧은 쌓이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자, 일단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은 크레딧이 있거나 아니면 아내는 크레딧이 있는데 본인은 없는 경우는 어떠냐면 배우자가 60 이상이 돼야 되고 남편이든 그 아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포리 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는 배우자가 65세가 됐을 때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음. 메디케어에 신청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만 있었는데 음. 남편이 일하고 이런 경우도 상관없어요. 네네. 네. 그런 경우는 예. 괜찮고. 그렇게 네. 해서 상관이 없으시고. 근데 배우자가 근데 반드시 62세는 넘으셔야 돼요. 62세. 예. 62가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네. 배우자가 62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이 차가 음. 많이 나는 경우. 많이 나는 네. 경우는 62세가 안 될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16세 미만의 장애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음. 하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어. 뭐 많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음. 메디케어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음. 그리고 18세가 안 됐는데 12세 이하의 미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러니까 좀 학교에 좀 늦게 들어간 음. 자녀들도 음. 12학년이 안 된 경우인데 18세 이하면 사실은 대부분 12학년은 이제 뭐 됐을 건데 네. 그런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리고 22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된 18세 이상의 자녀. 그러니까 음. 자녀가 나이가 많아요. 네네. 뭐 네. 30세, 40세 이렇게 되는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장애를 갖게 된 시점이 22세 이전이었다. 아. 그러면 그런 자녀와 내가 같이 살고 있어. 근데 나는 크레딧이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예. 신청이 가능하세요. 참 예. 어메이징하네요. 예. 예. 근데 뭐 사실 아래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는 이제 뭐 음. 장애 관련된 어떤 자녀에 대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할 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첫 음. 번째 거 뭐 그런 음. 거 음. 이건 좀 드물 케이스고 가장 음. 많은 케이스가 남편은 포리 크레딧이 있는데 나는 없어. 음. 아내는 있는데 나는 없어. 이런 음. 경우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쭉 하나 더. 하나 더 해 주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네. 이혼한 경우. 이거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이혼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역시 궁예끼가 있으시군요. 네. 네. 그래서 이혼한 경우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원수로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뭔가 같이 살았는데 나는 베네핏이 없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근데 받으실 수 있어요. 네. 희소식이네요. 네. 네. 배우자가 크레딧이 포리 크레딧이 있으면 예. 제가 크레딧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조건이 있죠. 단 10년 이상 결혼을 하셨었어야 돼요. 혼인 상태가 10년 이상 유지되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당연히 포리 크레딧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62세가 넘어야 돼요. 네. 이혼한 배우자가. 예. 그리고 이혼한 지 최소 2년은 지났어요. 음. 2년 네. 지났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본인이 미혼인 상태여야 돼요. 아, 재혼을 하면 안 되는군요. 예. 재혼을 하면 재혼한 배우자와 연계가 되는 거고. 아, 네. 네. 그래서 미혼인 상태여야 되고요. 네. 그러면 내가 받으면 혹시 네. 나랑 그 이혼한 배우자가 또 딴 사람이랑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나 못 받나? 아니요. 못 받나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 나랑 이혼한 배우자가 메리터 네. 스테러스가 결혼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냥 내가 이 사람이랑 10년 이상 살았었고 예. 배우자가 62세가 넘었고 네. 크레딧이 포리 크레딧 이상이 됐고 그리고 네네. 이혼한 지가 2년이 지났고 음. 마지막으로 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네. 배우자 크레딧으로 제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또 돌발 질문인데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혼을 3번 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혼 변호사 한번 만나. 네.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까지는 저희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아니, 확실하게 혹시 말씀 못 그 전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중에 크레딧 제일 높은 사람 거를 골라서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케이스는 사실은 네. 그 뭐 소셜국이나 이런 데서 제공하는 정보들이 네. 이제 뭐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네. 3번 한 경우나 2번 한 경우에 대한 예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재밌자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어쨌든 특히 하우스 와이프들 일 안 하시고 크레딧 많이 못 모으시잖아요. 자녀들 키우고 그러느라고. 그래서 배우자의 크레딧으로 이혼을 했음에도 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 모든 질의는 이제까지 좀 다 마친 것 같은데요. 혹시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뭐 네. 지금 뭐 마지막으로 봤을 때 네. 사별한 경우는 이제 조금 음. 한번 그냥 짚어 드릴게요. 네. 네, 사망한 배우자가 포리 크레딧이 있었었다면 네. 그 미망인은 뭐 남편이든 부인이든 상관없이 60세부터 메디케어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 사망한 배우자가 몇 세에 죽었는지는 상관없어요. 포리 네. 크레딧이 있었으면 미망인의 나이가 중요하군요. 미망인의 나이가 60세부터는 신청이 가능하시고 음. 가끔 보면 미망인이 본인이 열심히 일하셔서 네. 돈을 더 많이 네네.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밑에 거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는 본인께 더 많으면 본인 네.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남편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네네네. 얘기죠? 근데 대부분 여성분이 좀 적은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럴 여기 수 계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편을 잘해 주셔서 오래 살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남편 걸 받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제 제가 한 10 가지로 질문을 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차이서부터 시작해서 미망인에 대한 어떤 그런 베네핏까지 쭉 질문을 드렸습니다, 메디케어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제가 너무너무 질문을 네. 데이빗 님. 채팅창에 올려 주셔도 되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좀 질문 좀 한 가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아니 메디케이드죠. 그 크레딧이 안 되면 추가로 이제 뭐 258불 아니면 518불씩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그 65세까지 38 크레딧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258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네. 다음에 66세나 67세에 대해서 4크레딧을 더 애드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벌금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안 내셔도 돼요. 65세 이후에 크레딧을 따도 보험료는 포리 되는 거죠. 크레딧을 달성하시면 보험료를 그때부터는 안 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리크레 달성하면 65세가 훨씬 넘은 나이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분들 많으세요. 지금 네. 내가 지금 30 음. 크레딧인데 네. 나 앞으로 한 몇 년 더 일할 거야. 그래서 40 그 크레딧 30 만드실 크레딧 거야. 위해서? 예, 그런 네.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시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질문 안녕하세요. 네, 해나팡 님. 네, 예. 저희 동생이 65세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요. 한국에 왔다 갔다 거리다가 65세가 돼갖고 여기서 메디케이를 신청했어요. 그 돈을 다 내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가서 이중 국적을 받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안 낸 거예요. 해지를 안 하고 돈을 안 냈을 경우에 돌아오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돈을 안 내시면 아니면 그러면 한 1, 2개월, 2, 3개월 정도 그레이스 피리어드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해약이 돼요. 네, 해약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이 미국에 직접 이제 해약하지 10월 달에 않으면 들어와요. 다음 달에 그래서 들어오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예, 해야 되나요? 얼마나 계실 건데요? 오시면 계속 사실 건가요? 아니면은 또 한 한국 뭐 5, 나가실 건가요? 6개월 정도 있다 또 나가게 돼요. 그러면 5 to 6 고민하셔야 months.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가 그 프로세스를 파트 B 신청 프로세스를 다시 밟으셔서 신청을 받고 한 3, 4개월 보험하다가 또 한국 나가셔서 해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버티시든지. 근데 오셔서 오래 계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살리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5, 6개월이면 프로세스 하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음. 어, 예, 미국 정부의 일하는 스타일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신청하면은 보통 짧으면 1, 2개월, 오래 걸리면 2, 3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오셔서 신청하고 뭐 어쩌다 보면 뭐 한 달, 두 달도 채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또 가셔서 한동안 안 오실 거면 또 취소가 될 거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모르니까 혹시 이제 파트 A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아니 병원 말고 다른 뭐 의사를 만난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다 자기 비용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인슈런스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프지 않고 잘 버티시는 거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 있어요. 아, 여기도 있네. 네네. 네, 두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리사 먼저. 하세요. 네. 리사 제가 먼저 먼저 할까요? 네, 네. 네. 아까 65세가 됐는데 포리코라가 안 돼갖고 10년을 더 만약에 이제 소설을 내고 해서 포리코라를 만들려고 할 때 65세가 넘었는데 그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없는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까 이 또한 아주 훌륭한 질문이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나는 65세가 됐고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포리 크레딧이 안 됐어. 그러니 나는 가입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고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포리 크레딧은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포리 크레딧이 안 돼도 65세 되면 무조건 하시는 게 메디케어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냥 벌금 내고, 그러니까 벌금 내지 말고 파트 A든 뭐든 돈 내고 가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포리 크레딧이 안 됐어. 그래서 난 포리 크레딧 때까지 한 5년 기다릴래. 뭐 1년 기다릴래.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보험료 안 내고, 파트 A 돈 안 내고, 비싸니까. 그렇게 되고 나중에 66세나 67세 혹은 뭐 70세에 가입을 하게 되면 5년 동안 내가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는 다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포리 크레딧이 안 됐으니 나는 가입 적용이 없고 나중에 포리 크레딧 됐을 때 가입을 하면 나는 페널티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페널티를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그냥 생각해 버리면 안 된다는 예, 근데 얘기예요.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고 네. 많은 에이전트 분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손님들한테 제대로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롱한 정보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아까 질문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저요. 네. 아까 그 중증 장애가 생겼을 때 60세 미만도 메디케어 신청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럴 때 혹시 그 인컴 리밋이나 뭐 이렇게 집이 있거나 그래도 그런 리밋이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증장애 로게릭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그 웨이팅 피리어드 없어요. 그거는 바로 나오는데 근데 아까 24개월 동안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그 장애연금을 받는데 조건이 있겠죠. 부자들한테 주지는 않겠죠. 음,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건이 파이낸셜리 어떤 조건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이나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그 그쵸. 예, 가이드라인에 맞아야 되지 너무 많이 버는 사람은 그쵸.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공평하긴 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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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 이제 질문을 좀 다 받아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어떠셨어요? 다 좋으셨죠? 예. 자,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스마트 보험의 로렌스 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Q&A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신스소 회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신스소 에이전트이시고 그다음에 손님들도 계시는데요. 저희 회사는 미국 최고의 금융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개인과 가족, 그다음에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굴지의 보험회사와 금융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하고 연결을 해서 본인들한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에이전트들은 각자의 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금융의 복잡성을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판매나 프로덕에 대한 어떤 그 강제 구매를 저희는 권하진 않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재정에 대한 교육을 먼저 시켜주고 그분들이 재정에 대해서 잘 판단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환으로 오늘 스마트 보험과 함께 메디케어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오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4세션이 더 나와 있습니다. 예, 앞으로 4주 동안 또 계속 진행될 거니까요. 저희는 금융 마케팅 회사로서 사람들에게 금융에 대한 정보를 주는 회사, 그리고 손님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저기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듣느라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분 일찍 끝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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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